하는 주제로 안상환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캐시에 대해서 제가 좀 어렵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주 쉽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내용 장수는 좀 많지만 금방 진행할 거니까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요, 이 10년 전의 사진이에요. 저요. 요거는 그 지기넷에 올릴 때, 이 발표할 때 사진 한번 해보려고 해서 나름대로 그 조명 좀 되는 데서 찍어봤는데 거절당했어요. 어쨌든 현재 저는 넥사의 퍼포먼스 엔지니어로고요. 깃허브에도 깃허브 아이디로 입실론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뭐냐면 플루토의 저 사람이 저건 좀 안 닮았죠. 저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네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 이상한 트럭도 있는데 첫 회사가 트럭 만드는 데에서 그 정보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네이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렇게 네이버가 안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험들은 상당히 많이 해봤을 거예요. 실제로 그 온라인닷컴 같은 데 들어가면 내 요금 제한 같은 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아이폰 만들 때 처음에 예약 할 때 이런 메시지 많이 나왔어요. 철도청에서 저런 거 많이 나옵니다. 사용자는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지 좀 이제 찾아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페일러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와이파이도 있고 OS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하고 디스크의 차이도 있습니다. 보통 한 10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100배 넘게 날 수도 있고요,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죠. 가정을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만들어보면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를 누르면 대충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몇 가지를 들어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용자는 점점 더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결국 폼은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실제로 오라클 사이트 가면 저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장이에요. 오라클 사장인데, 오라클 사장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좀 놀래주죠. 놀래서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 잘 안 불러주고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또 느리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상한 메시지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라클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디스크부터 여기 디스크부터 이렇게 해서 메모리 통해서 CPU가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어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속도를 나타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대략 한 정도 납니다. 우리가 쓰는 메모리에서. 이 정도 나는데, 실제로 이제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느려지는 이유가 이런 디프레멘테이션 때문에 점점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00배 이상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라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오라클의 메모리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 SG라는 영역이 있는데 대략 한 1기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디스켓에서 읽게 되고 그 사용자가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많은 관계형 데이터가 있고 연산도 많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사용자는 결과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콜하고 결과하고 이렇게 비교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상 한번 해보죠. 여러 사람이 같은 쿼리를 쓰고 그 다음에 같은 데이터를 계속 본다면 결과를 재사용할 수 있겠죠. 자, 결과를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결과의 재사용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레토하고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쿼리, 리절트, 이거는 키 밸류로 할 수 있고 해시 테이블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에 넣으면 5번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해시 테이블을 디스플레이 넣지 않고 메모리에 넣으면 훨씬 빠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 캐시라고 합니다. 메모리 캐시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 돼요. 제일 효과가 보면은 메모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메모리에 불필요하게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맨캐시티를 쓰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맨캐시티 쓰시면은 저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캐시티는 뭐냐면 맨캐시티를 받을 수 있고 오픈소스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분산 메모리 캐시 기능이 있고 익스파이어 타임 기준의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대략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개 안 되죠.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저장할 때는 저런 식으로만 저장하면 되고요. 가져올 때는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 자바 개발자도 나오니까 자바 코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UC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요청이 왔을 때 디스크에서 읽어서 메모리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맨캐시티에서 가져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캐시에서 뒤지고 그 다음에 미스가 나게 되면은 DB-콜하고 그 다음에 맨캐시티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맨캐시티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캐시에서 95%의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아카마이라고 있는데 아카마이는 HTTP 라우터 위에 옆에 붙어 있죠. 그 아카마이라는 것은 CDN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CDN 서비스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아주 멀리 있다면은 가져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가까운 곳에 여러 군데 막 복사를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어떤 그 결함을 페이스북은 이 마이스퀘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캐시티를 여기다가 엄청나게 붙여놓은 거죠.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도 이런 식으로 맨캐시티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캐시에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봤는데 이 얘기거든요. 결과 데이터를 캐시하기 위해서 메모리 캐시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맨캐시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쓸 수 없죠, 그죠? 더 많이 쓰게 되면 잘 안 눌려서요. 네. 자, 많이 쓰게 되면은 이렇게 장애가 날 겁니다. 장애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맨캐시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장애는 또 그 데이터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장애가 나면 여기만 미스가 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미스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이었는데 데이터가 좀 많아졌어요. 이렇게 뜨거워져서 뭔가 추가를 해서 한 대를 더 가져왔어요. 자, 그럼 추가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리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제가 옆에 가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그럼 정정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정정이 되면 이렇게 행이 걸립니다. 행이 걸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캐시티 클라우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쓰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페이스북이 그랬고, 아마존이 그랬고, 트위터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셔야 돼요. 장애의 확산을 막아야 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 캐시 크기에 따라서 확장 축소가 유연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복구돼야 되고, 뭐 탐지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 어떤 프락시 같은 거를 주게 되면은 프락시 주소만 알게 되면 여러 대 맨캐시티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이렇게 장애가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장애가 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보통 많이 씁니다. 컨시스턴트 해싱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컨시스턴트 해싱은 키 레인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키 레인지가 있으면 서버를 이렇게 키 레인지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포지션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노드가 제거가 되면 그 인접한 노드가 나머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기존의 데이터가 다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했을지 좀 궁금하겠죠. MD5 해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MD5 해싱을 해서 이렇게 두니까 좀 불공평하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죠. MD5 해싱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면요. 보통 앞에 32자리 비트만 선택을 하게 돼요. 32자리 비트를 선택을 해서 이런 어떤 그 직선 좌표에서 한 자리를 차지를, 위치를 시킵니다. 이걸 동그랗게 한번 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키 자체가 id라고 하면 이 키를 MD5 해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2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2개로 선택된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이 서버거든요. 이런 키를 가진 데이터는 이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 값에 서버 ID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되고요. 유효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조금씩 붙여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그럼 조금 이제 분할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만큼 하면 되냐면은 대략 한 160번 정도 하면은 옵티멀하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균등하게 요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서버 자체가. 이런 식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저렇게 구성을 하고 나면, 자,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요청이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는 미스가 날 거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갔다가 캐시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돼요. 물론 특정 시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안정성을 컨시스턴트 해싱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일부 장비에 장애가 생기면은 체커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캐시티 클라우드를 만들 때 체커를 만들어서 실제로 안정성을 점검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은 제거를 하시는 기능을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만들어진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리해싱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컨시스턴트 해싱 로직에 따라서 원래 있던 데이터들은 다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커에다가 이런 기능까지 기타 기능, 부가 기능 이런 것들 더 넣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락시를 쓰게 되면은 프락시 한 대가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의 리밋이 생기게 됩니다. 네트워크 리밋이 보통 한 1G 정도 되니까 그걸 늘리려고 그러면은 서버에 요청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직접 하는 게 좋거든요. 로드 밸런서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훨씬 빠르게 서비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 4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캐시 클라우드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코디네이터를 만들어서 코디네이터로는 이제 하드베에 있는 주키퍼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 스프레드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멤버십으로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멤버십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 서비스에서 캐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서버가 추가되든 삭제되든 언제든지 이쪽에서는 그 이벤트 정보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아마존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아마존에서는 특정 서버가 장애가 생겨요. 이 제일 위에 있는 서버가 장애가 생기면 DNS 서버에다가 그 장애가
생긴 서버 대신에 다른 서버, 다른 그 버추얼 머신의 IP 어드레스를 특정 호스트면에다가 매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한참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가 잘못된 놈은 나가게 되고 이 놈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다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나 이런 DNS를 가지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도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캐스트 클라우드를 할 때 마지막으로 맨캐스트 클라우드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오픈소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패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도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집어넣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오픈소스를 그냥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그 맨캐스트 만드는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걔네들도 마찬가지 그 미국의 서비스 회사도 많잖아요. 진가도 있고 아무도 전부 이거 가져가가지고 그 수정해 달라고 걔네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코드 있으면은 사람 뽑아가지고 회사에서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회사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그런 걸 수정해주고 돈을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서비스 안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건 뭐 판매하는 사용인데요. 맨캐스트에 보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캐시니까 히트율이 높은 것들은 사용자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서비스 업자한테는 그 키가 가장 많이 히트가 된 것들은 지금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계치로 뽑아서 그 다음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까지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가지는 캐시 클라우드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제가 적용해 볼 만한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통 이런 뉴스들 있잖아요. 이 뉴스들. 이 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전부 다 캐시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뮤직에 보면 이 조각들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애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캐시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댓글 리스트들. 댓글은 뭐 일부에 몇 개씩 이렇게 생기고 있지 않거든요. 많이 뭐 1초에 몇 개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서비스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요새 롯데 야구 인기 많은데, 롯데하고 기아하면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초당 보통 한 20개 정도 올라가는데, 실제로 조회하는 사람은 초당 한 10만 번, 20만 번 올라가요. 그러면은 초당, 그러니까 20번 캐시가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도 재사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그 적용 안 했을 때는 클릭하면 거의 10초, 20초 걸려요. 캐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캐시를 이렇게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이렇게 몇 개를 들어보면 대략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옵니다. 계산이 오래 걸린다, CPU를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사용자한테 제가 들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 전에 회사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한 대로 출발했는데 딱 1년 지나니까 250대로 들었어요. 캐시서. 스피드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변화의 속도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캐시 기술도 여기에 이제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처음에는 좀 이제 팬시한 기술이었는데 지금 인프라 레벨로 분명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만드실 때 캐시는 반드시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맨캐시티 외에도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EH 캐시라든가 자바 같은 그 다음에 디스크 기반의 온라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쿄 캐비넷이라든가 아마존의 다이나모, 그 다음에 볼드모트, 카우치베이스, 레디 그래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디스크 기반은 조금 더 느릴 수 있고 안정성에서 약간 손해를 보셔야 돼요. 물론 디스크 기반에서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은 데이터가 보장된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감안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어느덧 좀 당연한 기술로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캐시티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캐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캐시티를 가지고 캐시 기술이 뭐다? 이걸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맨캐시티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그림으로 보면 돼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 중심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식이에요. 오늘 얘기했던 모든 기술들은 O1 오퍼레이션이고요. 제가 하는 것도 O1이 보장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실시간으로 뭔가를 검색을 한다든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뭔가 계속해서 지금 변화하는 것들을 캐치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캐시 기술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취사 선택은 비즈니스 워크로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싱크 오퍼레이션은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